반가운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루프트한자가 한국 독일 노선 운항을 6월 24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uropäische Zentralbank, 즉 유럽연합은행은 이번 코로나 팬데미로 인해 약 6천억 유로의 기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전 세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들은 국경을 다시 여는 모습입니다. 이제 독일 국민 및 독일 비자 소지자는 아무 이유 없이 오스트리아로 여행을 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체코의 외교부 장관 안드레이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민들에게 국경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즉 6월 5일부터 독일에 사시는 분들은 체코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독일 정부는 올해 여름 터키로 여행 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즉 6월 3일에 메르켈 총리와 재정부 장관 숄츠는 코로나로 인한 재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자녀 한 명당 300유로를 지원하고 부가세를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인데요.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대부분의 지역들이 코로나 관련 규칙들을 완화하는 가운데 괴팅엔 지역에서 지역 감염이 발생해 외출 제한 조치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코로나 뉴스 6월 5일입니다. 이제 독일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미가 시작된 지 3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너무 심심해서 시작한 이 유튜브 채널도 2달을 넘게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워낙에 인내심이 없고, 그래서 계속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었고, 무엇보다도 누가 봐주시기는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 독일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외출 제한 조치들이 사라질 때까지 한 명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구독자 목표 5명? 정도 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문적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우습겠지만, 저는 130명도 정말 너무 가분한 숫자인 것 같아요. 구독해주시는 분들,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답니다. 기분상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많이 잠잠해진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사실상 매일 보고되고 있는 새로운 확진자 수는 메르켈 총리의 중요 발표, 즉 5월 중순 이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300명에서 500명 사이인데요. 오늘도 로버트 코흐 인스티튜트에서 발표한 공식 확진자 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6월 3일 0시 기준 새로 발생한 확진자 수는 342명이며 사망자는 29명입니다. 이로써 독일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18만 2,370명이며 사망자 수는 8,551명입니다. 현 시점 기준 사망률은 4.7%입니다. 사망자의 86%와 확진자의 19%는 70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저번 주 뉴스에서 브루스 리라는 분이 닉네임이 멋지신데요. 그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 코로나 확진자의 19%는 70세 이상의 고령이라는 내용에서 확진자란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따로 로버트 코크 인스티튜트에서 찾아봤는데요. 중환자,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숫자가 아니라 코로나 검사 후 확진 판정만 받으면 이 수치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드디어 독일 지역별 확진자 표에서 마이너스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수치는 없었는데요. 이 말인즉슨 전날보다 적은 확진자 수가 나오는 지역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7일 동안 인구 10만 명당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한 지역은 브레멘, 니더작센, 튜링헨 순이었습니다. 특히 니더작센의 괴팅헨 지역은 지역 감염 사태가 보고되어서 아직도 정확한 확진자 수가 파악되고 있지 않는데요. 이 지역에 위치한 도축 관련 기업들이 코로나에 관련되었다고 합니다. 이 도축 관련 기업 직원들이요. 현재 독일 전역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매일 30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어제자 타게스샤오에서는 이 지역에서만 최소 1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많은 숫자죠. 괴팅헨 시장은 이로 인해 당분간 코로나 관련 규칙들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와 유치원 문을 다시 닫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다시 한번 록다운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이미 실시가 되었죠. 지난 수요일 메르켈 총리 또한 독일의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부가가치세 19%에서 16%로 인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한 자녀당 300유로의 지원금을 지원, 또한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독일의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24세까지 킨더겔트라는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3달 동안 이 킨더겔트의 100유로를 더 지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총 430억 유로의 세금이 지원될 예정이지만 정확히 언제 돈이 지급되기 시작할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가정부 장관 프란치스카 기피는 발표했습니다. 또한 메르켈 총리는 이 지원 정책은 연봉이 9만 유로를 넘지 않는 가족들에게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줄어든 세금의 부담을 결국은 다른 세금 부담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비판입니다. 한국 분들에게 중요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루프트한자가 한국 독일 노선 운항을 6월 24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항공사 중 앞서 루프트한자는 한국 노선 운항을 재개하여 6월 24일부터 인천, 뮌헨 노선 주 3회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여행을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이제 곧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내 국경 오픈 여부 및 여행 가능 여부, 나라별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주민과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국민에게 다시 국경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 또한 사라졌습니다. 뮤지엄, 바, 레스토랑은 이미 문을 다 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이미 로마의 1200개의 호텔 중 40군데가 이미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수영장은 6월 중순부터 다시 문을 연다고 합니다. 공항, 기차역, 뮤지엄 등에는 열 감지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기차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실 경우 오스트리아를 자동적으로 경유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이용하실 경우 티롤이 중간에 위치해 있죠. 경유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호텔 예약을 통해서 하룻밤 묵기만 하고 이탈리아로 계속 여행하는 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6월 5일부터 체코와 오스트리아로도 특별한 사유 없는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벨기에는 6월 15일부터 국경을 다시 오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 국민들의 입국을 계속해서 막겠다고 발표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반면 스페인은 6월 20일까지 코로나 긴급 상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스페인으로의 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는 유지됩니다. 프랑스는 6월 15일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캠핑장과 호텔들은 다시 문을 열지만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6월 말이 되어야 호텔들의 정상 운영이 다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7월 6일부터, 베르사유 궁전은 6월 6일부터, 오르세 박물관은 6월 23일부터, 퐁피두 센터는 7월 1일부터 온라인 예약을 통해 정해진 숫자의 방문객만 방문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에 룰루랄라 여행을 계획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래도 혹시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문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정리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 이태원 클럽과 마찬가지로 지금 독일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정육, 즉 고기를 도살하는 기업들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분야의 위생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괴팅엔 지역이 다시 록다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확진자가 안정세에 접어들어 상황이 안정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직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독일의 큰 휴일이 굉장히 많죠, 독일은. 독일의 큰 휴일 중에 하나인 핑스턴 잘 보내셨나요? 독일 전국에 이번 주말에 비바람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날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새로운 이번 주 수요일에 있었던 메르켈 총리의 기자회견을 번역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